안녕하세요. 석관TV입니다. 맨발 걷기 3대 효과는 첫째는 지압 효과, 두 번째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 세 번째 얼싱 효과입니다. 첫 번째 지압 효과는 인체엔 무수한 지압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과 발이나 귀와 배 지압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고유 수용체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리모컨처럼 번호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방송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하면 인체의 장기나 기관들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땅을 디디기만 해도 지압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하는 것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인체에 손으로 힘을 주어서 지압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1시간 맨발로 편안하게 걷다 보면 체중을 실어서 그냥 지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입니다. 발가락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가죽으로 꽁꽁 싸서 묶어둔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발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양말 속에 또 두꺼운 하일이나 가죽 구두 속에 꽁꽁 쌓여서 한 덩어리로 묶인 상태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발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도 보고 발가락이 하늘을 향해서 들기도 하고 또 땅과 부딪히면서 또 땅의 채취와 또 향기와 똑같은 말이죠. 또 온기와 또 이런 것들도 느끼고 바람의 숨결도 느끼고 이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또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죠. 무엇인데 엄지 속에 있으면 곰팡이가 자라고 이끼가 자라는 것처럼 밝은 햇빛 속은 살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맨발로 땅을 디디고 햇살을 바라보고 바람을 맞기만 해도 웬만한 피부 질환은 다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좀은 말할 것도 없고 섭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개선이 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가락은 또 각 기관과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엄지발가락, 검지, 중지, 약지 등등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인체가 골고루 건강해지는 효과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꼭 맨발 걷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치 효과는 무엇일까요? 발바닥에는 족궁이라고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스프링 효과, 스프링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쿠션 역할도 합니다. 인체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 스프링이 완충 효과를 하잖아요. 또 자동차에도 의자에도 쇼바라는 것이 있어서 앉으면 탁 하고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좋은 의자나 좋은 차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도 덜컹거림이 없고 스무스하게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인체에도 옵션으로
이 스프링 쇼바와 같은 것이 이 발바닥 아치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경운기 위에 뒤에 적재함에 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경운기를 끌고 나무하러 가기도 하고 산으로 밭으로 들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박기도 하고 담벼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논에 툭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타면 덜덜덜덜 거립니다. 그냥 소화가 되는지 아니 먹은 것이 다시 나오려는 것처럼 덜덜덜 떠는데 적재하면서 내려서 트럭에만 타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쇼바가 판 스프링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체에는 적당하게 아치가 있어서 이것이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충격 완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어도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충격 흡수 스프링 효과는 맨발로 걸을 때 극대화된다는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신발을 신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맨발로 딱딱한 흙 위를 걸으면 오히려 충격이 더 근골격계에 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물론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많은 맨발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단 숙달된 분은 근골격계가 이미 강화된 분들은 모르겠지만 초보 맨발러들은 한 가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걸어라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발바닥에 미치는 압력이 발바닥 전체로 또 압력의 축이 이동을 하면서 그런 충격을 충분히 흡수를 합니다. 그러나 숙달되지 않고 근골격계가 아직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뛰면 그 충격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빨리 맨발 걷기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 과유불급이라고 처음부터 쾅쾅쾅 달린다든지 무리하게 위험한 또 산행을 맨발로 너무 섣부르게 시작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충격을 흡수하는 것보다 그 받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무리가 와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기만 하면 처음에는 평지, 부드러운 땅, 또 황토길, 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충분히 맨발 걷기로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또 강화하신 후에 얼마든지 야산이나 산행, 맨발 산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맨발 산행을 주로 즐기는데요. 너무 상쾌합니다. 이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촉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늘, 또 오전, 오후 햇살이 들 때, 그리고 비가 오기 전, 비가 올 때, 비 온 후에 느껴지는 땅의 질감, 온도, 또 습도, 또 햇살, 나뭇가지 사이로 살짝살짝 비치는 햇살의 또 온기도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한 또 공기의 흐름도 느낄 수 있고요. 산등성이를 올 때, 산마루를 갈 때, 또 그 바람의 양이나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소리, 음향 이런 것들도 너무 섬세하고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같은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빛깔도 다르고 나무의 둥치의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낙엽의 위치나 낙엽의 빛깔도 수시로 바뀌고 잎사귀들도 연두빛에서 노란빛 그리고 청록빛으로 무수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이 아니고 늘 색다른 산, 늘 새로운 산에 맨발 걷기 하는 느낌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걷는 이 땅은 어제의 그 땅, 1분 전에 그 땅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늘 신선하고 프레시한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 효과, 맨발로 걸을 때, 천천히 걸을 때 메커니즘이 그렇게 충격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치 효과의 아치가 주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바로 혈액 펌핑 효과입니다. 혈액 펌핑은 혈액을 한 번 더 펌프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제1의 심장은 가슴에 있죠. 제2의 심장은 장단지에 있고 발바닥에 있습니다. 이 펌핑은 첫 번째 심장이 혈액을 펌핑해서 건강할 때, 혈액이 깨끗하고 젊을 때, 그리고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흘러서 혈압도 정상으로, 또 그리고 혈류량도 정상으로 흐르는데, 그리고 말초 혈관에도 정상적으로 피가 돌아서 산소가 공급되고 혈구가 원활하게 흐르지만, 나이가 들고 신체 나이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도 탄력을 잃고 혈액도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말초 혈관, 손끝이나 발끝에 제대로 된 혈액이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이나 말초 혈관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고 저리다, 기도 자절하고 발저림, 손발저림 현상이 일어나서 또 숙면을 취하는데도 상당히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혈액의 펌핑 효과는 우선적으로 혈액의 희석 효과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인체가 이렇게 발바닥으로 발을 뗐다가 또 다시 접촉했다가 하는 순간에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열렸다가 하는 것은 호수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호수를 툭툭툭 틀어준다든지 호수를 잡았다가 다시 놨다가 북적북적 해주면 이 막혀있던 것이 뚫히잖아요. 왜냐면 압력이 쩔쩔쩔쩔 흐르다가 한번 완전히 막아버리면, 댐을 막으면 압력이 꽉 차지 않습니까? 다시 놔주면 그 압력으로 다시 콸콸콸 하고 막혀있던 것이 흐르는 것처럼 인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뗐다가 다시 고쳤다가 하는 동안에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소통됐다가 하면서 인체에 펌핑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할이 전제가 된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희석 효과라고 하는데요, 묽어진다, 또 점도가 낮아진다 이 뜻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얼싱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핵심이죠. 얼싱은 접지인데 땅과 지구가 접촉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나트라 박사 또 오래전에 이 접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체는 플러스 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활성산소가 좋은 효과도 있지만, 역할을 하지만 과도했을 때 인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공격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뇌혈관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덜 발생하게 할까, 이미 발생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중화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오메가 영양제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또 운동, 또 살짝 땀이 나는 운동, 그리고 야채나 또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활성산소 제거 좋은 것은 바로 맨발 걷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맨발 걷기 열풍을 넘어서 돌풍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얼싱 효과는 이론은 단순합니다. 인체가 플러스 전원을 띠고 있는 활성산소가 꽉 차 있는데 땅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가득 채운 배터리와 같다는 이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땅과 접촉할 때 이 전하가, 자유전자가 음이온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서서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하 이동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40여 분이 지나면 그렇게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이너스 전하와 활성산소 플러스 전하가 만나서 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노화 작용, 항염증 작용을 가져온다고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다른 영양제나 또 다른 운동, 또 신선한 공기나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감소하고 중화시킬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3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의 증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쇠에 녹이 생기는데 녹을 방지하는 그런 물질이 적어진다면 산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벌겋게 녹이 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는 산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쇠에 녹이 생기는 것처럼 산화 방지제가 부족할 때 녹이 급속도로 산소와 접촉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체도 30대 이후가 되면 피부도 노화되고 또 혈관도 노화되고 각종 근골격계도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항산화 효과,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그 획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다른 약이나 다른 영양제로 한계를 느끼신 분들, 다른 운동으로 한계를 느끼신 분들, 과격한 운동을 해도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피로감이 없다. 얼마 전에 만난 그 80이 거의 다 되신 어르신도 맨발 걷기 하신 지 한 달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신발을 걷다가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나도 맨발로 걸어볼까? 그래서 맨발로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걷는데 피로감이 없더랍니다. 보통 신발을 걷고 2시간을 걸으면
운동은 되지만 피로감이 생겨서 또 그 시간만큼 좀 쉬어줘야 되는데 맨발 걷기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맨발 걷기는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방전이 되잖아요. 신발을 신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운동은 좀 됩니다. 하지만 방전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으면 걷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활력을 오히려 더 채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오전에 근무를 하시고 노동을 하시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맨발 걷기를 한 40여 번 정도 하셔보면 압니다. 다시 활력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 신선한 머리, 두뇌로 그리고 또 쾌적한 몸으로 또 오후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공통된 것입니다. 그냥 식사를 하시고 가볍게 산책, 신발 신고 산책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산책을 해보시면 그 효과를 2배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일단은 맨발로 걸어보자 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더러워, 위험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땅, 학교 운동장, 그리고 거름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는, 그리고 거름이나 비료도 있어도 뿌린 지가 오래되거나 이런 것은 햇볕에 자연 살균이 되거나 자연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깨끗한 땅을 찾아서 제자리에서 땅에 딛고만 계셔도 됩니다. 벤치에 앉으셔서 맨발로 앉아 계시기만 해도 얼싱 효과는, 활성산소 중화 효과는 충분히 일어나니까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야,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이렇게 불고 아직은 조금 살살한데 이제 본격적인 맨발 걷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봄, 화창한 봄처럼 밝은 계절로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 화이팅!